자, 히든아웃 구독 중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뵙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요. 좀 히든아웃 구독 중에 구독자분들은 그냥 이분 명칭만 얘기 드리면 잘 모르시긴 하겠습니다만 스맵님을 모셨습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디타 독자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연령이 조금 있으신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프로게이머 생활을 이제 한 8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유튜브와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맵 송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이른바 롤, 저는 깨키가 임용한 뭐 요때 이거라서 롤은 잘 모르던 상황이었지만 채널은 봤어요. 우리 스맵님 채널은 봤고, 지금 저랑 비슷한 형태로 롤 잘 모르시는 이제 독자분들을 위해서 스맵님한테 오늘 질문은 약간 프로게이머 했었을 때부터 현재까지로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만으로 18살 때, 맞죠? 네네. 그때 IM의 프로게이머라는 걸로 그 진로를 선택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해. 그때도 지금이나 비슷하잖아. 뭐 게임으로 밥 먹고 살겠냐 뭐 이런 식의 아무튼 주변 반응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때 입단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난 그런 거 몰라가지고 좀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친형이 있는데 형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게임을 접하게 됐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방구 앞에서 하는 막 오락기 있잖아요. 그건 아주 옛날 세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했었습니다. 어디 시골에 사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문방구에서 게임부터 시작해서 PC방이 조금 많이 생기고부터 이제 게임을 항상 즐겼었는데, 즐기는 와중에 저는 좀 승부욕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보다는 좀 잘해줘야겠다. 그리고 형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한 6살, 7살 정도 나는데 형을 이겨먹어야 되겠다. 네, 형을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게임이든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했었는데 그런 게임들을 되게 즐겨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스타 임요한, 이제 홍진호 그렇지. 뭐 이런 사람들이 경기하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중적으로는 저걸로 뭐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슴속에 제 마음 한켠에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꿈이었는데 제가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뭐 자그마한 꿈을 가지고 이 롤이라는 게임도 나왔을 때 잘해야겠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랭킹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프로팀에서 이 선수 어떤 선수지? 연락이 먼저 왔네. 네, 연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통은 뭐 약간 인턴처럼 해서 입단 테스트라고 뭐 이런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뭐 테스트도 이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연락이 왔다, 랭킹 올라가는 걸 보고. 네네, 그렇습니다. 와우.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가 오니까 내 안에 있던 이 자그마한 꿈이 갑자기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때 조금 자신 있게 부모님께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엄청 싫어하셨죠. 당연히 싫어하지. 네, 말도 안 된다고. 일단 엄청 반대가 심하셨는데 그 당시에 형은 좀 이제 저희 집이 좀 형을 공부를 엄청 빡 시키고 저는 조금 약간 풀어주는. 예, 약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형이 이제 저의 게임 능력치를 이제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나도 게임을 잘하는 사람인데 얘가 왜 나보다 더 잘해줬지? 뭐 이런 걸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약간 밀어줬나 보네. 네, 형이 그래서 좀 부모님께 이제 살짝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탐탁지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근데 어쨌든 입단하게 되면 거기서 이른바 먹고 자고 하지 않아요? 그쵸. 먹고 자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월급이랄 것도 없었고, 네, 거의 무보수로 한 2년간 이렇게 아유, 했었거든요. 좀 미쳐야 될 수준이네. 네, 그쵸. 그래서 아, 초반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너무 유명하게 이름보다 스맵이 더 사람들한테 익숙하잖아요. 네. 요것도 대충 아까 얘기들 이렇게 형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거? 아, 요것도 이제 제가 워낙에 형 따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다른 타 게임에서 뭐 스맵이라는 아이디를 썼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형이 이제 쓰니까. 형의 아이디였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재밌네. 뭐 유래를 형한테 들어보니 뭐 스맙이라는 뭐 일본 그룹이 있는데 가수 그룹이 있는데 뭐 그걸 따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람들 그걸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스맵이라는 걸로 그냥 아이디를 인정해버리니까 아무튼 은근히 이 형이 많이 나오네요. 아, 맞아요. 그 형은 지금 뭐 하시나요? 지금 이제 작년에 네. 결혼해가지고 오. 지금 신혼생활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단했던 IM 때 그 뭐 랭킹 30위까지 해가지고 뭐 입단을 제안하고 어쩌고 했다지만 네. 최악이다. 탑라이너 중에서 뭐 이런 얘기 하고 결국은 뭐 그래서 약간 뭐 아주 불안불안했는데 그 유명한 박봉춘 뭐 이런 게 다 무슨 뭐 저기 일부러 짜놓은 스토리처럼 그거 좀 얘기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네. 탑 미드 정글 바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롤이란 게임은 이제 5명이서 하는 게임인데 3개의 통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개의 통 같은 거. 네, 3개의 통로로 이제 한 통로는 탑 라이너 1명이 가고요. 네. 이동하고 사이로 갈 때. 네. 그리고 중간 라인, 요건 미드 라이너가 이제 1명이 가고요. 이제 아래 하단로에는 원딜러와 서포터 이렇게 가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 세 라인을 도와주는 1명이 또 정글러라고 또 있어요. 정글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5 라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텀은 그럼 아까 그 3개 중에 여기 바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서 바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선두 지휘자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탑이 이제 보통 조금 단단한 앞에서 방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근데 그때는 물론 나중에 이건 최악이 아니라 탑 중에 탑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갔지만 그때는 아무튼 좀 힘들었다며. 네, 맞습니다. 그때 나름 제가 또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나는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만 하면은 다 이겨버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 기대가 엄청 컸었어요. 저의 친구들이 너는 진짜 프로게임은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제 응원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들어갔더니 천재들만 네, 천재들만 있는 거예요. 나는 천재가 아니었던 거구나. 네, 처음에 그래서 들어가서 저의 수준을 딱 느낀 순간 전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갈 때 친구들한테 나 해내고 올게, 나 보여주고 올게,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도 저 재능 있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간 건데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첫 1년을 제가 IM에서 2년을 생활했는데 첫 1년에는 죽수는 시즌 그 두 번째 1년을 약간 부상은 네 낚아서 엄청 정말 뭐 휴대폰 안 보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온전히 그 롤에만 몰두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대회가 지금은 조금 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1년에 뭐 한 10번? 네, 많으면 10번이었거든요. 잘하는 지금은 몇 번이나 돼요?
지금은 뭐 그래도 2, 30경기는 아이고야. 네. 그 당시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솔로 랭크라고 대한민국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인원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작위로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랭킹이 이제 매겨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프로팀 입단하게 되면 닉네임을 이제 변경을 해요. 이제 제가 스맵이었으니까 앞에 뭐 IM 스맵, 예, IM 팀에 들어갔다고 IM 스맵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대회에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IM 스맵이라는 닉네임을 보면 팀원들이 어쨌든 이건 5대5 게임인데 팀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예, 얘는 못하는 애다라는. 찍힌 거네? 맞습니다. 웬일이니? 아.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이미지 반전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계정을 따로 팠어요. 따로 생성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아이디로 이제 랭킹을 올렸습니다. 그게 박봉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그때 랭킹이 랭킹 3등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름 반전이네. 네, 그러고 나선 사람들이 얘 누구냐. 박봉춘. 예, 박봉준이 도대체 누가 얘 왜 이렇게 잘하냐. 그 전까지 못 보던 앤데. 네네. 와우. 그러고 나서 이제 밝혔죠. 역시 걔가 스맵이었군. 이렇게 된 거구나. 아, 요런 스토리 너무 좋아. 의도한 것 같진 않지만 희한하게 이름도 박봉춘 묘하게. 근데 그것 또한 네. 형이 쓰던 아이디예요. 형이 다른 탑게임에서 쓰던 아이디라서. 그 형이 갑자기 되게 많이 보고 싶어지네요, 제가.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런 유명세가 있고 자리 잡으면서 당시로는 그래도 대기업 SKT, T1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거기 제안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약간 외인 구단 소리 듣는 락스 타이거즈 그걸 한 건 뭘까요? 그때 치기 어린 거였을까요? 아니면 뭐 있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랭킹을 이제 3등을 찍고 시장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SKT에서 이제 입단 테스트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는 와중에 IM에서 같이 생활했던 이제 쿠로 선수가 연락을 주어가지고 이런 팀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냐. 약간 여기 만들어가는 느낌 아니야? 당시. 네, 맞습니다. 그죠. 외인 구단 소리가 유명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멤버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냐. 근데 그 멤버가 되게 좀 아쉬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조금씩 뭐 잘했다가 못해진 선수, 기복이 좀 있고. 네, 잘하는데 아직 빛이 못 발한 선수, 뭐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뭐 감사하게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됐죠. 시쳇말로 얘기하면 대기업으로 안 가고 벤처기업으로 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대기업에 갔다고 내 실력을 다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가 안 그러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SKT의 또 주전 경쟁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오히려 그거는 용골이냐 뱀머리냐?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날아가야 될 타이밍인데 여기서 내가 날아갈 수 있을까? 난 저기가 좀 더 내가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락스 때는 어쨌든 그 5명 거기에 나중에 이렇게 그 퍼즐 맞추듯이 해서 딱 들어가고 어쨌든 이제 완전체라는 표현을 치면 어쨌든 이제 얘기하신 대로 혹은 예상했던 대로 딱 이제 각이 잡혔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외인구도 아니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복도 있고 그래서 팀 분위기나 여기 왔으니까 또 개인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수 있고 막 뭐라 그럴까 그런 IM 또 있다가 이렇게 옮기고 막 복잡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땠어요? 락스를 간 다음에? 그때는 다 형들이었어요. 그렇지. 네, 같은 팀원들이 다 형들이었고 저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대회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박봉춘으로 한번 유명하고 네네 딱 그 정도였으니까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그렇지. 이제 들어갔는데 팀에 이제 호진이라는 선수가 맏형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이 사람은 프로게이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네, 옆집 아저씨처럼 뭐 같이 PC방 가는 사람처럼 되게 편하게 해줬구나. 네, 되게 편안하고 재밌게 하게 됐는데 그 분위기가 오히려 팀원들을 좀 잘하게 더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나서 저희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연습도 따뜻한 그렇고. 리더십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였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합류한 막내가 길을 필 수 있도록 약간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 네네. 어쨌든 거기 가서 팀은 팀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실력 막 일취월장하는 걸로 어쨌든 팬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팬들이 그 유명한 펜타킬이라는 걸 일단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고 아, 네. 알고 그 다음에 그때가 어쨌든 펜타킬을 두세 번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때 어떤 그것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 일단 펜타킬이라는 거는 이제 네. 롤이 5명이서 하는 게임인데 그렇죠. 5명을 한 번에 다 잡는 거예요. 여기 한 명이 네, 저쪽 5명을 네 맞습니다. 프로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되나? 그래서 와, 잘 안 대단하다. 나오는 이제 킬인데 와우. 그걸 혼자서? 근데 물론 다 같이 싸우는데 물론 같이 도와줘야 네네. 되지만, 야. 그렇지만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건 오. 저의 어떤 포지션, 탑이라는 포지션은 보통 우리 팀원들을 좀 보호해주는 방어하는 쪽에 있는 거고 네. 공격이 주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 포지션에서 저쪽 5개를 와 그때 네. 그 팀이 무슨 팀이었어요? 그 팀이 지니어라는 팀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최초로 이제 하게 됐거든요. 펜타킬 한쪽은 한쪽이지만 펜타킬 당한 쪽은 정말 평생에 남을 진짜 치욕이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거의 없죠. 근데 이 탑라이너는 거의 없어요. 탑라이너 거의 없고 뒤에서 총을 쏘는 그러니까 뭐 궁수 뭐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선수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네네. 자체가 공격이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좋았겠다. 드디어 맞아요. 엄청, 네. 그래 초등학교부터 얘기했던 그게 나야. 네. 그걸 한번 딱 시전해주는 그 네. 느낌이었겠네. 그때 어쨌든 얘기해 주셨던 그 멤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호진 그 선배 포함해서 지금은 뭐 피넛 같은 경우는 옮겼죠. 그래서 아무튼 쿠로, 프레이, 피넛 뭐 이런 친구들 그 친구라고 해야 되나 선배들 네. 그때 그 팀워크나 뭐 한 번씩 조금씩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호진 선수. 호진 선수는 이제 팀의 어떤 맏형이었고 되게 분위기를 좋게 재밌게 지금의 어떤 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이제 락스타이거즈라는 팀의 분위기는 저 그때 호진 시작했다. 선수가 만들어 놓고 가지 않았나. 서로 뭐 약간 친구 같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듬고 이런 느낌.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호진 선수가 나가고 이제 피넛 선수가 들어왔는데 한 살 어리죠 본인보다. 저보다 3살 어립니다. 그래서 지금 피넛 선수는 그때 당시에는 완전 막내였고 그렇지. 되게 이 친구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지금은 하나죠 하나. 네, 그래서 그때 되게 귀염둥이였는데 지금 네 지금까지도 엄청 잘하고 있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잘할 줄 몰랐는데 몇 명 없잖아. 계속 오래 하는 사람. 맞습니다. 뭐 그 유명한 양반 그 누구냐? 페이커 네, 그렇게 하고 이분도 지금 현역이 꽤 오래 있는다는 얘기인 거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응원해주겠네. 네 지금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쿠로 선수. 쿠로 선수는 IM 때부터 연이 있었거든요. 네, IM 때 같은 팀 소속은 돼 있었지만 이제 1팀, 2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호흡은 맞추지 못했는데 같이 숙소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고 했었는데 되게 마음이 여리고 되게 귀여운 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되게 그런 편한 형이 있잖아요. 뭔지 알아. 네. 근데 게임 들어가면 잘하는. 네, 그래서 되게 든든한 사람이고 또 프레이 선수는 할 말이 없구나. 아니요 저랑 되게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그래요. 네 유머 코드가 저는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유머 코드가 되게 잘 맞고 뭐 지금도 저처럼 유튜브 하고 이제 개인 방송도 잘 하고 있는 되게 지금까지 최근에도 많이 보고 있고 네. 서로 친하고 연락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쾌한 그런 선수입니다. 호흡 때문에 어쨌든 전성기 시절 락스타이거즈가 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고. 네네 맞습니다. 또 한 라이벌이 또 얘기해 주세요. 네, 한 선수가 더 있는데 고릴라 선수라고. 고릴라 선수 잘 몰랐어요. 네, 고릴라 선수는 이제 팀의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 이제 아고 형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맞습니다. 엄마 같은 존재라 좀 제가 어려서 잘 모르는 것들을 되게 케어를 많이 해줬어요. 사실 여기가 사회생활 처음 여기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네.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도 있었구나. 네, 뭐 그때 그 당시에 숙소 생활 할 때 저희끼리 막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빨래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해주고 좀 엄마처럼 잘 챙겨줬던 그런 되게 감사한 형. 생각해보면 정말 프로게임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때는 프로게임단이라는 거 자체도 네. 막 형성되던 시기니 뭐 맞습니다. 정답도 없고 네. 독특한 걸 경험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네 진짜로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 스맵을 치면 네. VS 마린이 나와. 지금도 나오더라고. 그렇죠. 둘 다 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그걸로 했겠지만 네. 뭐 가서 보면 뭐 몇 년을 서로 뭐 잡고 못 잡고 뭐 이런 그건데 그 라이벌 구도는 한 몇 년 정도 형성된 거고 지금 뭐 마린님하고는 연락하세요? 지금 이제 마린 선수도 방송을 개인 네.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붙고 있고 가끔 이렇게 붙기도 하고요. 예. 서로 은퇴한 지는 좀 됐지만 그걸 또 활용하는구만 이분들. 네, 또 아, 재밌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아. 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라이벌 구도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배우고 싶었던 좀 제가 많이 졌어요.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근데 얘기 네. 듣기로는 마린 선수는 일정 시즌이나 일정 기간에 아주 폭발적인 느낌이라면 스맵은 폼 딱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길게 간다 이런 평이더라고. 네, 양쪽 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적으로 하면 스맵, 순간적인 이걸로 하면 마린이 쓸까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좀 공부 좀 했죠. 네. 경기를 봐도 사실 잘 모르니까. 맞습니다. 전설로 남아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오히려 지금 그걸 또 어떻게 해서 또 지금 재밌게 상호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라는 게 매번 이길 수도 매번 질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팬들은 또 안 그러잖아. 그렇죠. 그때마다 막 네네. 뜨거웠다가 뭐 욕을 한다기보단 뭐 비난도 했다. 너 때문이다. 마치 우리도 축구 같은 거에서 어디 한일전 같은 데서 져봐. 그렇죠. 거기서 실수 한 번 한 사람은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면 프로게임도 그 뒤로 게임 수도 많아졌다면서요. 네네. 전적 나오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른바 멘탈 관리 못하면 경기고 뭐고 맞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나름 비법 뭐 그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 요거는 요 질문이랑 같이 연결할게요. 맨 마지막 선수 생활을 하셨던 KT 때는 또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실적도 좀 안 좋아지기도 했고 네네. 악플도 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멘탈 관리하고 또 극복하고 이런 거. 일단 락스 때는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댓글이 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원래 댓글 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 가서 느낀 게 이제 제가 좀 못할 때는 또 댓글에서 뭐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번호 위로하다가 이제 네네. 악플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멘탈이 자꾸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관리했던 비결은 뭐냐면 전 친구들이에요. 주변에. 네, 주변 저의 친구들과 뭐 술 한잔 하면서 술 안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오. 보통 프로게이머들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그렇게 친한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네네. 종일 같이 사는 거잖아. 맞습니다. 진짜. 근데 거꾸로 말하면 군대 내무반처럼 네. 사이 안 좋으면 정말 힘들죠. 너무 힘들겠다. 네네. 그런데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 선수들이 친구인 건가? 보통 이제 선수들은 그런데 저는 조금 옛날 달랐던 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남아 있어줬거든요. 계속. 네, 제가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네, 사는 동안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에도 불구하고. 네네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어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게임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말 네 그렇게 멘탈 관리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네. 힘들 때는 되게 힘들었죠.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선수 생활을 보통 이제 그 팬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팀워크 쪽에다가 포커스를 좀 더 둔 사람 같았다. 물론 아까 포지션 탑라이너가 뭐 약간 방어하면서 끌고 가는 건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게임할 때 그런 쪽에다가 더 중점을 좀 주는 형태로 진행을
뭐 약간 의도하는 뭐 그런 철학 같은 게 있었나요? 물론 뭐 다 똑같이 선수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조금 더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5명이서 그렇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팀원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호흡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역량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도 팀원들과의 팀워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아주 뛰어난 선수 한 명이 그래도 약간 끌고 가면서 네네. 어쨌든 리그 자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 맞습니다. 5명의 균형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명이 잘한다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이거는 어차피 생각합니다. 네, 다 같이 잘해야 그리고 우승. 어쨌든 저의 목표는 우승. 한국에서 제일 강해지는 거. 세계에서 팀이다. 팀. 네, 팀이 우승하는 거지 내가 우승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가장 잘하려면 어쨌든 5명이 다 잘해야 되고 그 다 잘하는 사람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지 최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5명 게임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네네.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 맞습니다. 사람 5명 마음 맞추기 정말 힘들어. 네. 어쨌든 8년 보람차게 하시고 실제로는 8년 맞죠? 네네. 2013년도부터였으니까 2020년에 은퇴 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나 계기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경기 딱 했었을 때 그럴 때 어땠어요? 계기라는 걸 진짜 궁금해요. 이건 너무 궁금해. 뭐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무슨 운동선수들 유명하신 분들이 하다가 관두면 어느 날 그 스핀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 어땠어요? 나 궁금하네. 제가 19년도 그 IM 시절 이후에는 계속 승승장구했었거든요. 계속 뭐 한국에서 되게 잘하는 탑. 탑은 너다. 네, 탑은 스맨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되게 잘하고 있다가 19년도에 삐끗했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솔직하니까 좀 근데 마음이 좀 그렇다. 네. 삐끗이란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약간 좀 잘 안 됐다. 네, 잘 안 됐었습니다.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KT죠. 네, 맞습니다. KT 옮긴 다음에 얼마 안 됐어. 옮기고 한 3년 차? 네, 3년 차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쉬어야 되나? 지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라는 생각으로 20년도 보통 이제 2시즌을 해요, 1년에. 네네네. 스프링 시즌, 썸머 시즌 이렇게 2시즌을 하는데 내가 스프링 시즌 좀 쉬면서 내가 좀 다듬어 봐야겠다, 나를. 락스타이거즈 있을 때는 제가 주인공이 되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5명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주인공이 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KT로 옮겼을 땐 제가 주인공보다는 조금 서포팅 해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팀에 맞춰서 팀에 녹아들어서 그렇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잘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20년도 스프링 시즌은 한 턴 쉬고 한번 내가 잘했던 것들을 되살려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쉬면서 집에서 정말 그때 저를 생각하면 되게 대단한 게 그냥 프로게이머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았어요. 혼자. 처음 IM 가서 휴대폰 다 뒤로 하고 했을 때처럼?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썸머 시즌에 KT로 복귀를 해서 게임을 하는데 일단 팀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경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마지막 경기가 이제 롤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사전 티켓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젠지에서 활약 중인 기인이라는 선수하고 붙었어요. 그거 1대1로 붙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네,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대표 선수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막 솔로 랭크 막 2등 찍고 되게 다시 올라왔어. 네, 저에 대한 자신감은 엄청 폭발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니까 제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전성기 때 다시 나를 되돌려야 된다는 생각에 뭐에다 막 복잡했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것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딱 느꼈죠. 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물론 조금 하려면 했겠지. 네, 중위권에 머물면서 그냥 그저 그런 적당한 선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실력이었으면. 근데 그러고 싶진 그 않았거든요. 유명한 박수 칠 때 또 하나라 했구나. 어, 너무 저기 자기를 사랑하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저의 기준치가 되게 높아서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건 내가 지금 노력을 했는데 분명히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때가 타이밍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는 건데 근데 솔직히 조금 어떤 면에서 가혹하긴 하다. 뭐가 가혹하냐면 보통 그 나이는 요즘에 어디 입사할 나이예요. 아닌가요? 네, 맞죠. 근데 그때 그런 걸 내려놓는다고? 대단하다. 대단하다기보다 남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네. 전성기를 좀 빨리 맞고. 이건 뭐 프로게이머 안 해봤고 우린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